자,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되는 게요. 네가 지금 앞에서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집합의 개념 배우셨고요. 집합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원소가 뭔지, 부분집합이 뭔지, 공집합이 뭔지, 원소의 개수의 기호가 뭔지,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가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집합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셔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학습 과정은 똑같습니다. 행렬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배우고 나서 행렬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행렬의 연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치? 행렬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그치? 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합도요. 얘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해야 되는 수순이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면은 얼핏 떠오르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연산이라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만 떠올리시는데 야, 이거는 숫자 체계에서나 가능한 연산들이고요. 그치? 숫자 체계에서나 가능한 연산들이고 이 집합이라는 건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정 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집합의 연산도요. 더 이상 숫자에서 썼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얘도 개념을요. 약속을 합니다. 정의를 하고 약속을 한다고요. 그럼 너가 이 단원에서 공부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어떤 개념을 어떻게 약속했지? 이거를 네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겠죠. 그치? 그 다음 써먹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제일 첫 번째로요. 집합의 연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집합의 연산이 합집합인데 집합끼리 합한다는 느낌이죠. 그치? 집합끼리 합한다는 느낌인데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집합 A와 집합 B를 합하겠다 해서 얘가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근데 쌤, 얘 왜 U가 합집합이에요? 라고 하시면요. U가 유니온입니다. 이거. 유니온이 그 통합하다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를 합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은요. 어떤 애들을 원소로 가지냐면 조건제시법으로 써줄게요. 어떤 애들을 원소로 가지냐면 집합 A의 원소와 또는 집합 B의 원소들을 죄다 원소로 가지는 게 A 합집합 B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집합 A와 B가 합쳐진 느낌이죠. 그치? 그래서 합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 이랬을 겁니다. 집합 A 이렇게 있고요. 집합 B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말뜻이 뭐냐면 A에만 속해져 있는 원소, 그 다음 B에만 속해져 있는 원소, A와 B 둘 다 속해져 있는 원소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치? 얘가 A 합집합 B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잖아요. 자, 봐봐. 1, 2, 3이라는 집합과요.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과 2, 3, 4, 5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두 집합을 합집합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에 속하거나 얘에 속해져 있는 거는 다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됐을 겁니다. 맞아요? 이게 합집합의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첫 페이지에 밑줄 좀 치겠습니다. 밑줄요.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요. A와 B 중 적어도 어느 한쪽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걔를 기호로 A 합집합 B 이렇게 나타내고 읽을 땐 컵이라고 읽습니다. A 컵 B 이렇게 읽는데 뭐 그냥 A 합집합 B 이렇게도 읽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요. 얘가 요거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요거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시고 벤 다이어그램 머릿속에 딱 연결지어서 가지고 계십시오. 오케이? 됐죠? 그 아래 또 볼게요. 두 번째는요. 집합의 연산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집합이 연산이 뭐냐면 교집합인데요. 교집합. 요 교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교차로 할 때 그 교 있죠. 그치? 맞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봐봐요. 얘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A 캡 B 이렇게 쓰는데요. 요 N이 어디서 온 거냐면 얘도 인터섹션인가요? 요거? 교차하다, 교차죠, 교차. 요거고요. 그 N에서 온 겁니다. 요거 N. 그 다음에 합집합은 U에서 온 거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말뜻이 뭐냐면요. A와 B가 교차하는 그 지점이란 이야기인데 직관적으로다가 의미를 파악을 한번 해보면 이럴 겁니다. A와 B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써주시면 집합 A 이 집합은요. 원소를 가지는데 A의 원소이고 그리고 B의 원소인 애들만 원소로 가진다는 겁니다. 그치? 그럼 이 말뜻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집합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B의 원소여야 되니까 어디겠습니까? 이렇게 교차하는 이 지점만 원소로 가지고 있겠죠. 이게 교집합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약간 이 영역이 어떻습니까? A와 B가 교차하는 영역이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교집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도 한번 들어줄게요. 얘가 위에 있던 거 1, 2, 3이랑
2, 3, 4, 5 이렇게 주어지면 이 둘의 교집합은 뭐겠습니까? 둘 다 가지고 있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져야 되니까 2, 3 이렇겠죠. 그치? 맞습니까? 여기서 괜찮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쌤,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요. 집합 B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치? 그럼 집합 A와 집합 B는요.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공집합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치? 맞아요. 그럼 밑에 우리는 이 두 집합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소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요거 너무 중요하게 보일 거거든요. 이제 너무 많이 쓸 거고요. 얘는 간단한 개념인데 약속하기로는 서로소구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머릿속에 명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방가루 2번 밑줄이요. 교집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자, 밑줄요.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요. A와 B에 모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기호로 A 캡 B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A 캡 B의 조건 제시법은 뭐다?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 속하는 원소들로만 이루어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어드바이스 첫 번째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합집합은 또는과 관련되어 있고요. 뒤에 가서 이제 명제할 때 얘기를 할 텐데, 합집합은 또는과 관련되어 있고요. 선택의 개념, 교집합은 그리고 동시에 발생하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서로소는 방금 얘기했죠.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둘은 서로소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봐요. 공집합은 어떤 집합을 갖다 놔도 교집합이 뭐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얘는 원소가 없는데 뭘? 맞아? 그러면 교집합에 원소가 없었을 테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에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맨 아래 밑줄.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과 서로소입니다. 두 번째 어드바이스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치? 자, 그래서 봐봐. 약속하기로는 이렇게 약속을 해놨구나 라고 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뒤에 와서 예제 1번, 2번 해보십시오. 예제 1번, 2번. 자,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 보니까 집합 A랑 B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A 교집합 B가 2 하나밖에 없답니다. 그러면 둘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원소가 2였다는 이야기니까 2는 얘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원소입니까? 얘의 원소였던 거죠. 그치? 그러면은 얘가 2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아, 그러면 A 3승 마이너스 3A가 2여야 되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A값 먼저 찾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2를 근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인수 정리해갖고 인수분 해버립시다. A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뒤에 거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A 제곱이고 여기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중간에 A 제곱 비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돼서 얘가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인수분 이렇게 됐죠. 그치? 그리고 요 놈은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걸 0으로 만족시키는 A 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1 두 개가 있네요. 그래서 A에다가 만약에 A가 2인 경우에는 어땠을 거냐면 1, 2고요. 얘가 4, 2잖아요. 그치? 괜찮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1, 2인 건 맞는데 1이고 얘가 2가 돼버리지. 그치?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A 교집합 B가 2만 있는 게 아니고 1도 생겨져 버리지. 그치? 그게는 안 되는 거네. 맞아? 그래서 A는 얼마였다? 2였구나. 그럼 그때 집합 A는 1, 2였고 집합 B의 원소는 4, 2였네요. 그럼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1, 2, 4니까 얘네들의 원소를 다 더해달랍니다. 그럼 얼마? 7이었던 거지. 그치? 여기까지 어렵고 하나도 없죠? 자, 2번도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요. 집합 A가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뒤에 있는 부등식, 이런 부등식들이니까 결국 뭡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이죠. 해집합. 그럼 봐봐. 얘를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됐냐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다시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죠. 이렇게. 그치? 첫 번째. 얘는 뭐야? 그러면 집합 A는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인 모든 x를 다 원수로 가지고 있는 집합 A였던 거지. 그치? 얘는요. 요거 이 2차 부등식 근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집합 B는 뭡니까? 요걸 만족시키는 모든 x를 원수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맞아? 그럼 이때 A 교집합 B가 이렇게 생겼대요. A 교집합 B를 내가 한번 구해볼게 직접. 자, 봐봐. 수직선상에서요.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고 요 영역이 집합 A가 속해져 있는 영역이고요. 지금 그치? 그 다음 밑에 집합 B는 마이너스 1 이하
2 이상이니까 이렇게 생겨서 지금 둘이 동시에 있는 영역이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맞습니까? 아, 그럼 이때 A 교집합 B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하였던 거지,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집합 A와 B의 교집합은요, 요 놈의 해집합인데, 요 놈의 해집합이 지금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 즉,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 2차 부등식의 근이 뭐였다? 이거였다, 이 얘기지, 지금. 그럼 2차 부등식의 근이 이렇게 생기려면 이 아래로 볼록하고 X축과의 교점이 뭐랑 뭐여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어서 요 영역이었던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 1이니까 요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이어서 A가 얼마? 4. B는 얼마? 3이었겠네, 이렇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얘는 4였고 B는 3이었지, 그치? 곱은 3이니까요.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7이었던 거지, 그치? 맞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 있는데 별표입니다. 읽어보고 계십시오, 적는 동안.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너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많이 보이게 될 거고요. 이걸 하나하나 암기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요. 이해하신 다음에 아, 얘가 당연하구나, 이것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요, A 합집합, 공집합은요, A에다가 뭐가 더해지는 게 없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A였을 거고요.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뭐라고요? 서로서 관계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됐겠지, 그치? 교집합이 공집합이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2번은 옆에다 좀 적어두십시오. 합집합은요, 확장연산이고요. 굳이 종류를 따지자면 교집합은요, 축소연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A 합집합 B라고 하면요, 얘는 확장연산이기 때문에 최소 A 가지고 있고요, 최소 B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그치? A 교집합 B는요, 축소 연산이기 때문에요, 얘는 최소 A에 속해져 있고요, 최소 B에 속해져 있을 겁니다. 맞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셔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얘 같은 경우에는 A, B 이렇게 주어졌을 텐데 최소 A 다 가지고 있고 B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그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A 교집합 B니까 여기 이렇게 축소되는 연산이죠, 그치? 이렇게 축소되는 연산이고 얘는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이면서 B의 부분집합이었을 겁니다. 당연한 성질들이죠, 그치? 맞습니까? 세 번째가 조금 중요한데요, 봐봐. 수학에서요, 봐봐. P이면 Q에다가 성립하잖아요? 거꾸로 Q이면 P에다가 성립한다고 하면요, 얘는 P랑 Q는 같은 겁니다.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동치라 불러요, 동치. 이건 뒤에 갖고 이제 명제에서 이게 더 깊게 들어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럼 봐봐, 얘.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생각해보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에 그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부분집합으로 표현되는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랬을 때 A 교집합 B가 뭐야? A지. 맞아? 지금 거꾸로 A 교집합 B가 A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이게 지금 거꾸로가 성립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 이 둘은 뭐다? 같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이걸 너가 똑같이 바꿔서 쓸 수 있는 게 뭐다? 아, A 교집합 B가 A였구나,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거 이해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고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얘도 마찬가지.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요, 지금 둘이 거꾸로가 성립하고 있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더해질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B였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개가 뭐다? 똑같은 말입니다, 얘도. 그래서 사실상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똑같은 상황을 의미하고 똑같은 말인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똑같은 말로 A 교집합 B가 뭐다? A고, A 합집합 B는 뭐다? 똑같은 말로 더해질 게 없어서 B였던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똑같은 말이고.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 3번, 4번 일단 두 문제 해보십시오. 미안합니다. 집합 A가 12의 배수랍니다. 12의 배수. 12의 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12, 24, 36 뭐 이런 애들이었겠죠, 이렇게. 그치? 그 다음 얘는요, 네모의 배수랍니다. 그럼 네모의 배수니까 네모 곱하기 1, 2 네모 이렇게 쓸게요. 3 네모 뭐 이렇게 됐겠지, 그치? 이랬을 텐데 해석을 보니까 A 합집합 B가 B래요. 그럼 말뜻이 뭐냐면 B에다가 뭔가를 더하긴 했는데 더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이미 B가 A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거랑 동치가 뭐라고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이 얘기라고요. 오케이?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됩니다. 즉 네모의 배수 안에는 뭐가 죄다 들어와 있어야 돼? 12의 배수가 죄다 들어와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럼 네모의 배수 안에 12의 배수가 있으려면요, 요 네모가 모이면 됩니까?
12의 약수면 되죠, 약수. 그래서 이 네모는 12의 약수면 돼서 이 네모가 뭐면 돼? 1, 2, 3, 4, 6, 10이면 되잖아, 그치? 안 되는 게 누구야? 8이죠, 8. 그래서 요거 이제 약수집합이랑 배수집합 얘기할 겁니다. 약수집합이랑 배수집합은요,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기본 성질 말고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심화로 아예 그냥 정리를 할 겁니다. 시험 대비할 때. 테마로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거는 일단 적어 두십시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졌고 B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가 성립한답니다. 그럼 얘가 성립한다는 게 뭐냐면 요 놈과 이런 집합과 이런 집합의 교집합이 X였다는 이야기는 얘가 얘를 다 가지고 있었구나 해서 얘가 이런 의미죠, 지금. 맞죠? 그 다음 얘는요. 여기다가 얘를 지금 합집합 해놨는데 더해진 게 없죠. 그치? 즉 얘가 이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치? 그럼 똑같은 말로 이 말뜻이 뭐냐면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를 집합 X가 이미 다 갖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러면 이 둘을 종합을 해보시면 집합 X는 어때야 되냐면 A 교집합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면서 A 합집합 B에 뭐여야 됩니까?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은 요걸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라고 물어봤는데 A 교집합 B는 3, 4고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냐면 1, 2, 3, 4, 5, 6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 부분집합 중에서 3이랑 4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집합 X의 개수지. 그치? 그럼 3, 4를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얘네에서 발생한 선택지는 1개, 얘네에서 발생한 선택지는 2의 4승기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즉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였을 거다? 16개였을 겁니다. 이거 괜찮죠? 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지운 동안 잠깐 읽고. 쌤 이거 다예요, 개념? 네가 수업할래요? 아니요. 그냥 말이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배우는 집합의 연산이 여집합인데요. 여집합. 이 여집합이 여가 뭐냐면 잉여할 때 여 있죠. 남을 여자, 여분 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여집합이고요. 이때 우리 여집합의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A의 여집합에 하면 C 이렇게 씁니다. C. 그러면은 얘의 정의는 뭔데? 라고 하면요. 원소를 가지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한데 A의 원소는 아닌 애들을 원소로 가집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치? 일단 먼저 설명부터 할게요. 봐봐. 요 C는 어디서 떼온 거냐면요. 보완하다 하는 그 컴플리먼트 있죠? 거기서 떼온 겁니다. 오케이? 거기서 떼온 거고 C 떼온 거고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랬을 겁니다.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뭔데? 라고 했을 때요. 집합이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범위입니다. 집합이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범위고요. 보통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일 때 그럼 뭐야? 네가 다루는 모든 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요. 집합 A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봐봐요. 얘가 전체 집합에 속해져 있는데 집합 A는 속해져 있지 않아야 되니까 어디겠습니까? 이 영역이죠. 이게 뭐다? A의 여집합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체 집합에서 뭐? A 빼고 전부 다였던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관계가 있었겠지. 봐봐. 얘가 항상 이렇겠네. A와 집합 A의 여집합은요 항상 어떤 관계? 서로 소관계 있겠죠. 얘는 A 빼고 전부 다니까. 그치? 그 다음 또 이런 관계가 있겠죠. A 합집합 A의 여집합은 어땠겠습니까? 전체 집합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요게 여집합의 제일 대표적인 성질이죠. 그치?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막 이럴 겁니다. 아마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던데?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A가 1, 2, 3이야. 이랬을 때 A의 여집합은 뭐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전체에서 얘 빼고 전부 다지. 그럼 뭐야? 4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가서 10까지였을 겁니다. 이렇게. 요게 여집합의 정의. 오케이? 그래서 밑줄 좀 치겠습니다. 어딨냐면 4페이지에 어떤 집합에 대해서 그것의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밑줄 쳐놓고요. 전체 집합이요. 집합이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이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범위고요. 그러면 너가 다루는 어떤 집합이든지 간에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었겠죠. 얘가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범위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U와 같이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밑줄요. 집합 A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일 때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걔를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이긴 한데 A에는 속해져 있지 않은 거지, 그치? 그게 여집합의 정의라고요. 여집합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됐고 밑에 차집합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거 지울게 여기. 네. 차집합은요, 너가 그나마 숫자하는 sen에서 써먹었던 기호가 유일하게 똑같습니다. 하나. 어떻게 쓰냐면 A 차집합 B는 이렇게 쓰고요. A 차집합 B는 이렇게 쓰고요. 얘는 숫자하는 선이 아니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할지도 약속이 되어 있겠죠.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얘는 원소를 가지는데 A에는 속하고요. 그런데 B에는 속하지 않는 애들을 원소로 가집니다. 즉 말뜻이 뭐냐면요. A에만 속해져 있는 원소인 겁니다. A에만 속해져 있는 원소를 원소로 가지고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A 차집합 B의 영역은 어디였겠습니까? 여기였을 겁니다. A에만 속해져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차집합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래 밑줄요. 어디 있냐면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요.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A 차집합 B와 같이 나타냅니다. A 빼기 B요. 자, 그럼 봐봐요. 아까 내가 교집합의 의미가 뭐였냐면 그리고의 의미랑 똑같다 그랬죠. 동시에 발생하는 거, 그치? 그럼 봐봐요. A 차집합 B는요, 이 의미 아닙니까? A에는 속해져 있는데 B에는 속해져 있지 않아야 되지. 그럼 B에는 속해져 있지 않으려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치? 맞아? B에는 속해져 있지 않으려면 그 원소는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에도 있으면서 B의 여집합에도 존재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지. 즉 A 차집합 B는 너가 교집합 연산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너무 중요해요. 진짜 너무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얘를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시면요. 옆에 그 빈 공간 하나 있을 텐데 그 4페이지 오른쪽 아래 거기다 한번 이거 적어 두시고요. A 차집합 B는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 증명 좀 해봅시다. 얘가요.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요. 집합 A 이렇게 있고 집합 B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영역들을요. 내가 구분할 건데 여기를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이렇게 구분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요. A 차집합 B가 의미하는 영역은 1번이잖아요. 그치?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집합 A가 의미하는 영역은 1, 2잖아요. 그리고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영역은 1, 4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둘이 지금 동시에 있는 영역이 뭡니까? 1이지, 1. 그럼 증명돼요, 안 돼요? 증명됐네요, 그치? 즉, 얘랑 얘는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정말 많이 쓰이게 될 거고 그냥 조건반사적으로요. 그냥 차집합 보이잖아요. 교집합 연산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가 뒤에서 배우게 되는 연산법칙에서 교집합 연산법칙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게 되거든요. 드모르간이라든지 뭐 결합법칙, 분배법칙, 교환법칙 이런 얘기 다루게 됩니다. 근데 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꾼 다음에 네가 정리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차집합 연산 보이시면 그냥 바로 뭐 한다? 이걸 바꿔버립니다. 오케이? 이 의미로 바로 바꿔갖고 그냥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어드바이스 하나 별표 좀 칠까요? A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에서 A 빼고 전부 다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 봐봐요.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가 잘 보니까요. 얘가 A 차집합 B인데 요 영역이 얘가 의미가 이거랑도 똑같네요. A 차집합 A 교집합 B랑도 똑같죠. A에서 얘만 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요거랑도 똑같죠. 그치? 즉 차집합이라는 건 뭐다? 공통된 부분만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봐봐. 내가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있고요. 차집합 1, 3, 5래요. 이렇게. 이러면 남는 게 뭡니까? 얘와 얘 공통된 부분이 1, 3이잖아요. 그치? 그럼 남는 게 뭐만 남아? 2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공통된 부분만 빼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이해가 됐어. 봐봐.
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얘가 얘래. 그러면 얘는 빼진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공통된 부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이야기지. 즉 둘의 교집합은 뭐였다? 공집합이었고 둘은 어떤 관계였다? 서로서 관계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네가 해석을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의미 파악하신 뒤에 가가지고서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요. 뭐 맨 위에 어드바이스는 됐고요. 예제 5, 6, 7 세 문제 해보십시오. 네. 보겠습니다. 5번 봅시다. 5번은 얘 해집합이고요. 1, 2네요. 그렇지?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A 차집합 B가 2였으니까요. A에서 지금 공통된 부분을 뺀 게 2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얘는 말뜻이 이랬을 겁니다. 집합 A, 집합 B 이렇게 있었을 때요. A만 가지고 있는 게 2였죠. 2. 그럼 1은 뭐였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1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얘가 1을 한 근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 2A는 0이어야 되네요. 그럼 A는 얼마? 2분의 1이었던 거지. 그치? 그럼 A가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두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 1이고 얘 나머지 하나는 뭐였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B 차집합 A는 얼마였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런 집합이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 보십시오. 봐봐. A 합집합 B가 주어져 있고 A의 여집합이 주어져 있는데 너한테 이거 구해달래. 그치? 얘 원소의 합 좀 구해달랍니다. 이거 의미한 바가 뭐지를 한번 보니까요.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요. 집합 A 이렇게 있고 집합 B 이렇게 있습니다. 할 때 영역 좀 구분 좀 해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영역 좀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A 합집합 B는 의미하는 바가 1, 2, 3이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이 의미하는 바는 3, 4잖아요. 그치? 맞아요. 근데 너한테 지금 물어본 거는 3번 영역을 물어본 거지. 그치? 그럼 3번 영역은 얘와 얘가 뭐 한 겁니까?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영역이네요. 즉, 이 영역은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다? 이 둘의 교집합으로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이 둘의 교집합이 뭡니까? 3, 9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3, 9였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얼마? 12였던 거지. 이렇게. 맞아요? 봐봐. 너 이거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이렇게 막 따지는 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이 영역들 숫자로 구분해 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 아니고 약간 문제풀이 방식이죠. 그치? 이 문제풀이 방식은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시험장 가기 전에. 오케이? 네, 너무 중요해서. 이거 가지고 아예 극한으로 몰아버리는 게 대칭차집합 이야기인데. 대칭차집합 요게 이 주변 학교에서는 2개짜리는 무조건 나왔거든요. 근데 3개짜리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한 번은 나올 텐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 관련될 거고요. 예제 7번 보겠습니다. 예제 7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0개래요. 근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45개래요. 얘가 45개. 그 다음에 B차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25개랍니다. 여기가 25개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전체가 80개니까 이거 더해가지고 70이니까 여기 10개였겠죠. 뭐. 그치? 그래서 지금 색칠된 부분에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10개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과정상에서는 전체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꼭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시거든요. 통상적으로. 보통. 근데 굳이 이거 그리기 힘들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방금 나처럼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집합이랑 차집합의 성질 한번 읽어보고 계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면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 빼고 전부 다잖아요. 그치? 남는 게 공집합일 테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이건 괜찮죠?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공집합의 여집합이면요.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 빼고 나머지인데 공집합이니까 뺄 게 없잖아요. 그럼 전체 집합 그대로 남아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둘은 여집합의 관계에 있구나 라고 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여집합의 관계에 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얘는 여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아까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지. 그치? 이거 하나만. 여집합은 자기 자신의 여집합과 다시 미안해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여집합과 서로서 관계에 있습니다. 그치? 당연한 이야기죠. 얘 빼고 전부 다니까. 배척하는 개념이잖아. 그 다음에 이건 합집합 항상 뭐일 거다? 전체 집합일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때 이 C가 왜 컴플리먼트냐면요. 보상한다는 느낌이잖아요. 보완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어떤 집합을 보완해서 전체 집합을 만들어지는 집합을 여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집합 빼고 나머지를 잘 보완시켜서 전체 집합을 만들어주는 집합을 여집합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집합의 여집합인데요. 얘 말뜻이 이거잖아요. 전체 집합 이렇게 있고요. A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1번 영역, 2번 영역이라고 했을 때 봐봐. A의 여집합이면 2번이잖아요. 그치? 다시 2의 여집합이면 어딥니까? 전체에서 2 빼고 전부 다니까 1이지.
그래서 얘는 뭐야? 얘는 1이었던 거네, 그치? 얘가 1이니까 1번 영역이니까 A죠, 그치? 즉 여집합은요 짝수번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대로예요. 변화가 없어요. 여집합은 짝수번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A 차집합 B는 뭐 할 수 있다? A에 속하면서 B에 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 써먹을 수 있겠죠. 교집합 연산으로요. 5번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거 뒤에 가갖고 이게 명제할 때 대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우의 진리집합이요. 봐봐요.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었을 때 영역들을 구분해보면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치? 맞죠? 그럼 봐봐. 이때 집합 A는 1번이고 집합 B는 1번 더하기 2번이니까 당연히 이게 성립하고 있죠. 그치? 그러면 집합 B의 여집합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1, 2 빼고 전부 다니까 3이고요. A의 여집합은 1 빼고 전부 다니까 2, 3이지.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성립해야 하네? 성립하고 있잖아. 즉 여집합 취하게 되면 뭐다? 부분집합의 포함관계가 바뀝니다. 거꾸로. 여집합을 취하게 되면 부분집합의 포함관계가 거꾸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뭐 밑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해놨는데 심심하면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 그 어드바이스 별표 3개요. 너무 중요하고요. 당장 알아보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봐봐. A 차집합 B가 A였다는 이야기는 뭐다? 차집합 연산은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 얘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얘가 A였다는 이야기는 얘가 뭐였다는 이야기야? 공집합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즉 요게 성립하고 있다는 건 뭐야? 아 얘가 A와 B가 뭐다? 서로소구나 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다 얘기했죠. 그치? 마찬가지로 B 차집합 A가 B여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뺄 게 없었다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 마찬가지로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래. 이런 경우는 얘 말뜻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이런 상황이지. A, B 이렇게 있었을 때 전체 집합 이렇게 있어요. 그럼 A가 B의 여집합에 속하려면 이런 상황이어야 되겠지. 그치? B 빼고 전부 다 A가 속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래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B 빼고 전부 다면 뭐가 빠져버려요? 얘가 빠져버리지.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 다시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즉, 이런 말을 하려면 어떤 상태여야 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어야 되는구나. 즉, 둘은 어때야 된다? 서로소이구나. 라는 이야기랑 똑같고요. 이런 표현들 보시면 얘가 서로소구나 라는 걸 네가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다 할 겁니다. 5문제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예제 8번 보시면요. 예제 8번에 1번은 여집합의 성질이죠. 여집합을 2번, 짝수번 취하게 되면 변화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2번은 여집합의 정의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3번은요. 얘도 여집합과 자기 자신은 항상 뭐합니까? 서로소 관계에 있고요. 4번도 얘가 여집합의 정의고 5번이죠. 5번 답은. 왜 그러냐면 얘에서 얘 뺐을 때 지금 뺄 게 없잖아요. 그치? 서로소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A였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9번 보시면 A 차집합 B가 A였다는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죠. 공통된 부분만 빼는 건데 얘가 빠진 게 없으니까 얘가 뭐였다? 공집합이었구나 이런 얘기라고요. 그치? 즉 서로소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0번에 서로소에 대한 표현이 그냥 직접적으로 2번이네요. 그치? 2번 이야기였던 거고 10번 보시면요. 이 영역을 너가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좀 표현 좀 해달래요. 나 지금 뭐 할 거냐면 A 교집합 B에다가 여기다가 뭐 하시면 되겠어요? C를 빼줘도 되고요. 그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는 뭐 할까요? A 합집합 B에다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A 합집합 B에다가 C 빼고요. A 빼면 되겠네요. C 빼고 A 빼면 되겠죠. 그치? 뭐 다양하게 표현될 겁니다. 다양하게 표현되긴 할 텐데 이런 거 문제 보면요. 1, 2, 3, 4, 5 중에서 맞는 거 찾으셔야지 너가 이거 하나하나 다 찾으면 의미가 없어요. 너무 다양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답이 손 들고 있죠. 1번이죠. 1번. 그치? 네, 1번은 바로 돼 있고요. 11번 보십시오. 11번 보시면 집합 A가 3, 6, 7이고 집합 B는 이렇게 생겼고요. 전체 집합은 9 이하랍니다. 얘가 의미하는 바는 A 차집합 B잖아요. 그럼 A 차집합 B가 6, 7이었다는 이야기는 빠진 게 하나 있죠. 뭐가 빠졌습니까? 3이 하나 빠졌네요. 그럼 공통된 영역에 3이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얘가 3을 원소로 가져야 돼서 얘가 3일 수밖에 없네요. 즉 A는 얼마? 7이었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괜찮죠?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너한테 지금 이 영역의 원소의 개수를 원소의 개수입니까? 원소의 개수. 맞지? 봐봐. 얘가 전체 집합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집합 A 이렇게 있고요. 집합 B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영역이 어딘지를 한번 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영역이요. A의 여집합이면 1, 2, 3, 4 이렇게 있고 얘가 의미하는 영역은 3, 4죠.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2, 3이잖아요. 얘에서 얘 빼게 되면 공통된 부분만 빠진 거니까 뭐만 남습니까? 4만 남죠. 그치?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영역은 요 영역이고요. 요 영역. 즉 전체에서요. A 합집합 B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A는 지금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고요. 그 다음 B는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는데 공통으로 들어온 게 뭐 있습니까? 2개가 공통으로 들어와 있지. 그치?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7개였던 거지. 7개. 3개가 어디? 8도 그렇죠. 아, 8 있네요. 고마워요. 3이니까 얼마야, 얘는? 9에다가 6이지, 6.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 몇 개? 4개만 남네.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봐봐. 이런 거 이제 뒤에 가면요. 너가 이런 거 할 겁니다.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뭐다? 지금 의미하는 바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치? 이런 거 우리가 나중에 여집합의 분배 법칙 이런 얘기 하면서 드모르간 이야기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 할 거고 너무 많이 쓸 겁니다, 이거.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연산의 가장 기본 이야기들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